사찰의 첫 번째 입구, 일주문이 서 있습니다. 발을 문 안쪽으로 들이니 찻길 소리는 더 멀어지고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가까워집니다. 넓은 마당 가운데 석등이 서 있고 그 너머로 법당 처마가 올라가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빗자루가 사각사각 돌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나네요. 스님 한 분이 멀리서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제 그분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가봅시다. 나무 복도를 따라 걸으니 발밑에서 나무 조각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방문을 여니 작은 방이 나옵니다. 창문 하나, 이불 하나, 낮은 천장. 방 한쪽에는 회색빛의 수련복도 접혀 있습니다. 평소 입던 옷을 벗고 수련복으로 갈아입어 보세요. 우리가 입는 옷은 행동과 태도에도 영향을 줘요. 실제 실험 결과 정장을 입으면 추상적 사고와 결정력이 증가합니다. 운동복을 입으면 실제로 운동신경이 활성화되고 수술복을 입으면 주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실수가 줄어들죠. 하지만 수련복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옷도 아니고 나를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옷도 아닙니다. 문을 열고 다시 마당으로 나오니 스님이 당신을 보고 두 손을 모읍니다. 당신도 따라 손을 모아보세요. 손바닥과 손바닥이 닿고 손끝은 위로 향하게요. 평소 당신의 손은 늘 뭔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가방끈, 컵, 마우스, 해야 할 일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서로를 마주하네요. 스님이 말합니다. 이 자세를 합장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잠깐 한 곳으로 모으는 자세지요. 마음을 억지로 조용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이렇게 두면 마음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손을 모으면 손이 멈추고 손이 멈추면 행동도 잠깐 멈춥니다. 스님이 먼저 걸어가시네요. 그 뒤를 따라가 보세요. 법당 앞에 도착하니 문이 총 3개입니다. 가운데 문이 있고 양옆에 문이 있네요. 스님이 손으로 가운데 문을 가리킵니다. 가운데 문은 쓰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는 옆문으로만 들어갑니다. 문 앞에서 합장하시고 반배를 한 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님이 먼저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입니다. 손바닥이 닿고 허리가 천천히 내려가요. 스님이 말합니다. 반배는 나를 없애는 동작이 아닙니다. 그냥 한 박자 낮춰보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 내가 먼저라는 생각, 나의 조급한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 몸을 먼저 낮춰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촛불 몇 개가 타들어가고 있고 방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법당 안쪽이 바깥보다 더 고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와 옷자락 움직이는 소리만 작게 들려요. 방석 위에 앉아보세요. 무릎이 바닥에 닿고 엉덩이가 방석 위에 놓입니다. 등은 너무 꼿꼿하게 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앉았지만 마음은 바로 앉지 않습니다. 처리해야 할 업무로 갔다가 방금 지나온 길로 갔다가 이 시간이 끝나면 뭘 할지 미리 가보죠. 가만히 앉아있으니 오히려 생각이 더 잘 보입니다. 스님이 말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조용히 앉으면 원래 더 잘 보입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면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생각이 왔다는 걸 알면 생각 밖에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은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않고 단순히 알아차리는 상태죠. 생각을 쫓아내는 쪽도 아니고 생각을 따라가는 쪽도 아닙니다. 복탁 소리가 울리고 스님이 독경을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진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네요. 옥탁 소리, 독경 소리, 숨소리, 촛불이 작게 흔들리는 모습에도 왠지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고 불규칙한 자극은 몸을 긴장시켜요. 언제 반응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반대로 일정한 리듬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탁 소리나 독경처럼 반복되는 리듬은 몸의 긴장을 낮춰줍니다. 저녁 공양을 위해 법당 밖으로 나옵니다. 어느새 저녁빛이 마당 위에 내려앉아 있네요. 공양간 쪽에서 된장국 냄새가 바람에 섞여옵니다. 공양간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안으로 들어가 봐요. 긴 상이 놓여 있고 방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네요. 그런데 말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밥 먹는 자리인데 누가 먼저 말을 걸지도 않고 어색함을 없애려고 웃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자주 무언가를 같이 합니다.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대화를 하고 머릿속으로 다음 일을 생각하죠. 밥만 먹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으니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느낌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밥그릇이 있습니다. 흰 쌀밥이 담겨있고 밥알 위로 윤기가 조금 돕니다. 국그릇에는 된장국이 담겨 있습니다. 두부와 애호박이 보이고 따스한 김도 천천히 올라옵니다. 시금치 나물, 김치, 조림도 놓여 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음식들은 아니죠. 집에서도 먹어봤고 식당에서도 먹어봤던 음식들이죠.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냄새가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해서 그런 걸까요? 스마트폰도 없고 음악도 없고 대화도 없으니 음식 냄새가 의식의 맨 앞줄을 차지합니다. 스님이 말합니다. 절에서는 밥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보고 이 음식이 내 몸을 어떻게 살리는지 보는 시간이죠. 이 밥은 혼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쌀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불이 있었고 흙이 있었고 계절이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이 있었고 거둔 사람이 있었고 씻고 앉힌 사람이 있었고 그릇에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말합니다. 혼자 생기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밥 한 숟가락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여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 끼가 됩니다. 이제 숟가락을 들어보세요. 밥을 한 숟가락 떠보세요. 너무 많이 뜨지 말고 입에 편하게 들어갈 만큼만 떠봅니다. 입에 넣으니 밥알이 따뜻합니다. 처음에는 온기가 먼저 느껴지고 씹을수록 쌀의 단맛이 조금 올라옵니다. 여기서 바로 다음 숟가락으로 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씹을수록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러워집니다. 턱이 움직이고 혀가 밥알을 옮기고 목이 삼킬 준비를 합니다. 늘 하던 일인데 이렇게 따라가 보니 꽤 복잡합니다. 평소엔 이 과정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네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동 조종 상태라고 부릅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세히 느끼지 못하는 상태죠.
밥을 먹으면서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읽고 댓글을 읽으면서 다음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뇌의 주의가 화면 쪽으로 가면 몸에서 올라오는 작은 신호들이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맛이 어땠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배가 비어 있었는지 이미 조금 차 있었는지 몸의 소리도 들어보세요. 이런 몸 안쪽의 감각을 내수용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배고픈, 포만감, 목마름, 심장박동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이죠. 지금 배가 얼마나 찼는지, 너무 빨리 먹고 있는지, 더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손이 습관대로 움직이는 건지 몸은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죠. 스님이 말합니다. 공양은 맛을 참으면서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맛을 제대로 보는 시간이죠. 다만 맛에 끌려가기만 하지 말고 맛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같이 지켜보세요. 그러고 보니 맛이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첫 숟가락의 맛과 5번째 숟가락의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강하게 느껴지던 맛도 몇 번 먹다 보니 조금 익숙해집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반복되는 자극에는 점점 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맛에 금방 익숙해지고 더 강한 맛, 더 새로운 맛,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죠. 여기서 불교의 탐진치 개념이 나옵니다. 탐한다의 탐은 단순히 욕심 많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을 벌고 싶고 칭찬을 받으면 더 받고 싶어집니다. 밥그릇이 조금씩 비어갑니다. 하지만 포만감은 즉시 오지 않아요.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뇌가 배부른 걸 느끼기까지는 약 20분이 걸려요. 위장이 차오르면 신경이 뇌에 신호를 보내고 음식이 장에 닿으면 호르몬이 혈액으로 퍼지고 그 호르몬이 뇌에 도달해서야 배부른 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먹으면 배가 꽉 찬 것도 늦게 알게 됩니다. 연구에서도 천천히 먹은 사람들은 섭취량은 25% 적으면서도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녁 공기가 들어오네요. 어느새 하늘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법당 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처마 아래 그림자가 길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스님을 따라 다시 마당을 건넙니다. 법당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놓습니다. 사람들도 말없이 자리에 앉아요. 방금 밥을 먹은 몸이라 배 쪽이 조금 묵직합니다. 스님이 말합니다. 이제 108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따라 동작을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아쉽지만 오늘의 템플스테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얼마 전 216배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후들후들 걸어다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템플스테이 2부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